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사이다 사연이나 감동 사연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은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냥 가감없이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 나이대 분들은 아실 테지만 다들 어릴 때를 얘기하면 가난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하필 또 외동딸이라 어려서부터 저는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고 엄격하신 분이었는데요. 마치 호랑이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관대하신 분이셨지만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본인 회사 직원들에게는 칼 같으셨죠.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셨는데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사업이 잘 나가서 직원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반대로 상냥하시고 다정하신 성품이었는데요. 딸인 저한테 특히나 온화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유복한 집안이라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지고 살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얻고 말았어요. 특히 그게 돈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이루기 쉬운 목표였습니다. 사회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일부러 어머니가 동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저와 놀아달라고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렸던 저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그 당시 부잣집 딸만 다닌다는 여자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부잣집으로 유명했어요. 선생님도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셨고 친구들도 대놓고 저와 어떻게든 친한 관계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도 제 위주로 흘러갔고 그때는 세상이 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줄 알았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께 공부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았었는데 덕분에 대학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로 가게 되었어요. 유명한 선생님들을 집으로 불러서 전 과목을 과외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명문대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전혀 이상하거나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 반기를 들었던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면 다 그게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진학도 그렇고 친구 관계까지 부모님이 다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결과를 보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게 제 머릿속에 가득 박혀버렸죠. 제가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부모님은 저에게 선짜리가 들어왔다고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냥 싫다고 말도 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한테는 부모님의 말씀은 법보다 강력했거든요. 두 분은 저한테 강압적이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가득 차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그 카페가 없어졌지만 신촌에 있는 어느 카페였습니다. 학교랑 가까워서 좋다고 생각하며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의 옆 학교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아노 전공이랍니다. 별 생각 없이 나간 선짜리였지만
저는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남편은 피아노에 대한 흥미가 커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도 그 당시에 부모님의 강요로 나오게 된 자리였는데 자기 평생의 이상형인 음악 전공을 하는 여자가 나와서 너무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했는데 당연히 양가에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웬만한 일에 크게 웃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아주 활짝 웃으며 반기셨죠.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 집안도 대단한 집이더라고요. 서로 만약 사돈이 된다면 잃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둘이 교류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집안에서 회방을 놓으려고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죠. 당연히 결혼 반대는 없었고 되게 자연스럽고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부모님들의 행사이니까 양가 어른들이 더 바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신혼집은 평창동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시댁 근처였는데 전원주택을 하나 사주셔서 남편과 둘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말이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만은 절대 극구 반대하셔서 따로 살게 되었죠. 그것도 다 우리 집이 기우는 형편이 아니라 가능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집안 행사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라 양가 부모님은 우리 부부를 서로 데리고 다니시느라 바쁘셨는데요. 진짜 연예인도 아니고 모임만 몇 곳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부모님들도 챙기고 양가 친척집에 인사도 가고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대학 졸업을 했는데 제 졸업 연주회 때 시부모님이 오셔서 아주 커다란 꽃다발을 주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외동인 저와 달리 남편은 누나 한 명이 있어서 저는 형님도 있었는데요.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형님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에 사느라 몇 번 뵌 적은 없어요. 지금도 미국에 사시는데 조만간 뵈러 가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댁과 같이 살지는 않았어도 매주 일요일 아침은 시댁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해야 했는데 이 정도는 기꺼이 어렵지 않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가면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모르는 사업 이야기가 오고 갔죠. 시아버지도 우리 친정아버지처럼 사업을 하셔서 은근히 아들인 제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셨는데요. 남편은 힘들게 의대에 진학했으니 의사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형님은 미국에 계시고 아들은 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늙어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시며 웃던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기분이에요. 과묵하고 엄격했던 우리 친정아버지와 달리 시아버지는 웃음이 많고 표정도 다채로우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다정하고 밝으셔서 제가 시댁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형님이 미국에 있으니 딸을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의지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고 실제로 가면 같이 쇼핑도 하고 카페에 가서 담소도 나누며 단둘이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드디어 졸업하고 수련도 거치고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도통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아 고민이었던 찰나에 정말 다행이었죠. 다행히 양가에서도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하자고 하셔서 부담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진짜 금방 찾아오게 된 거죠.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 그 무뚝뚝하던 친정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실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형님도 저에게 따로 선물을 보내주셨고 시어머니도 태교에 좋은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저와 같이 다니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의사니까 주변에 의사 지인들이 아주 많아서 저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진료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순간에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사고가 났거나 혹은 주변에 큰 사건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전조 증상이 없는 그런 유산이었습니다. 계류 유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생각보다 흔하다는데 저는 이 경험으로 임신은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잘못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종결된 증상이라고 남편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 초음파에서 아기 집이 보인다고 했는데 발달 과정에서 태아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에는 8명 중 1명은 일어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라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생긴 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아기를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아이가 생겨도 제가 유산을 하게 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친정에 가 있는 것은 어떠냐고 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친정에서 1달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부모님이 제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도 너무 아기를 가지는 것에 강박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하늘이 보내주면 받아들이자고 하셔서 저는 차라리 전공인 피아노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멀리 했는데 오랜만에 연습도 하고 종일 밥도 먹지 않고 피아노에 매달리니 이제 좀 살 것 같았죠. 오래 쉬어서 손이 굳었어도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계속 치니까 금방 실력이 돌아와서 연주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니까 숨통이 트여서 소소하게 지인들을 불러 연주회도 하고 지냈더니 또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 정확히 아이를 잃고 1년 후 다시 아기 천사가 우리 부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임신은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를 보내며 알고 난 뒤라 진짜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었어요. 최대한 좋은 것만 보려고 했고 친구들을 만나도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길 가다가도 제가 조금이라도 불쾌한 장면이 나오면 바로 눈을 감고 최대한 외부에서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제가 유산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에서 잘 아니까 이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본인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태교에 좋다는 음식도 찾아오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도 너무하시죠. 제가 임신하고 정확히 4개월 때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암에 걸리셨거나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남편이 의사라 우리 친정 부모님도 건강검진을 매년 자세하게 해줬었는데 불과 1년 전 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돌아가신 이유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어요. 만성은 아니었고 급성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바로 그날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집에 혼자 있다 듣게 되었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렇지 않게 산부인과 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울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일단 말을 해봐. 나 불안해. 진정하고 말을 해봐. 미영아, 어떡하지? 진짜 이게 무슨 일이라니? 우리 어떡하니?
엄마, 왜? 아니, 이유를 말하라고. 엄마가 그러면 내가 더 불안해.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떡해. 엄마 너무 무서워. 저는 저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나서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해서 겨우 살려달라고 말하곤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새로 가진 아이도 잃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잃고 아이도 잃은 저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는 것밖에 안 했어요. 심지어 불면증에 걸려 새벽에도 깨서 울고불고 자지도 못했죠. 오죽하면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잠자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시기가 지나고 남편은 저에게 굳이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 대한 욕망이 컸고 꼭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습니다. 물론 전공은 피아노였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내 꿈은 엄마라고 답할 정도였어요. 친정엄마도 충격이 커서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다니셨고 한동안 우리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 그러면 입양을 알아보는 게 어떤지 물어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은 집착으로 번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입양기관의 방문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입양에 대해 그리 좋은 반응이 아니었었는데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셨죠. 방향은 달랐지만 시부모님과 저는 꼭 어쨌든 아이를 가지고 싶단 마음은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의사니까 주변에 많이 물어도 보고 오죽하면 미신으로 내려오는 굿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안 해본 노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수정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해봤고 모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미국 사는 형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에게 진지하게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에겐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친구 중에서는 빨리 결혼한 편인데 이미 친구들은 결혼해서 그 자식들이 돌잔치도 하고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것을 보니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때가 아버지를 잃은 직후라 마음이 더 급했던 것도 있었어요. 점점 웃음은 사라지고 예전처럼 피아노로 관심을 돌려보려고 해도 피아노를 치는 도중 자꾸 아이가 생각나서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하게 아이가 갑자기 생겨서 고민이라던데 왜 나는 안 생겨서 고민인지 신세 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전공 교수님 중에 제가 유난히 좋아하고 부모님과도 안면이 있으신 분에게 가서 상담했더니 오히려 입양을 권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집안에 들이면 그 기운을 받아 남편과 저에게도 아기가 생길 거라고 하셨죠. 예전에 이미 입양기관에 방문했으나 그때는 제가 내키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셔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번엔 남편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살도 많이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 걸리셨는지 입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가서 입양할 아이들도 보고 정식으로 통보만 남겨놨을 때였는데 이상하게 그 전날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났습니다.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기분이 묘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기관에 방문하기 직전에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사고 회로가 정지되었고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남편과 같이 갔었는데 믿기지 않아 다시 남편 동료가 하는 산부인과로 가서 또 검진을 받고 병원을 3곳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소식을 양가에 전했고 이번에는 딱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또 주변에 알렸다가 혹시 모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진짜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 신경 쓰니까 아이의 남편은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지냈습니다. 시부모님도 절대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고 친정엄마와 남편의 보살핌으로 저는 집과 병원만 다니며 태교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임신 준비할 때는 쳐다보기도 싫던 피아노가 임신하니 수월하게 연주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가족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안 좋은 뉴스도 안 보려고 텔레비전조차 틀지 않았습니다. 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를 2번이나 잃은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태교하고 자연분만으로 아주 건강하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고 이름은 성민이로 지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주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큰 돈을 주고 지어오신 이름인데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가 그렇겠지만 저한테 성민이의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려웠던 임신이었던 만큼 최대한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컸듯 아들에게도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너무 힘들었던 터라 다른 아이는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마음은 양가 어른들과 남편도 같았죠. 아이는 한 명으로 끝내자고 하고 성민이는 양가 어른들의 사랑도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친정엄마도 그러셨는데 다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건 저와 남편도 그렇게 자랐으니 똑같은 의견이라 어렸을 때부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운동도 코치를 붙여 승마를 시키고 최대한 아이가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에 노출되도록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많이 노력했어요. 자연스럽게 남편 병원에도 매일 데려가고 주변 인맥들을 활용해 전문직에 노출을 많이 시켰죠.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다 왔어요. 남편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잘 나가던 병원 문을 닫았고 우리 셋은 형님이 계신 뉴욕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개원이야 다시 한국에 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게 되었죠. 시부모님도 동의하셨고 친정엄마가 마음에 걸렸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많이 챙겨주셔서 마음 놓고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오로지 아들의 영어와 인맥을 위해 갔던 거라 거기서도 무조건 아들 중심으로 행동했어요. 형님에게 들은 정보로 부유한 사람들만 갖는 뉴욕의 사립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키고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질 좋은 인맥을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저는 성격에 맞지도 않는 사교 모임에 나가 열심히 배운 영어로 소통하며 억지로 웃으며 아들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했죠. 그 노력이 통했던 건지 아들은 다행히 생각보다 적응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에 형님이 계셔서 저도 마음 둘 곳이 있었고 형님도 우리 부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파티가 있으면 우리를 꼭 초대해 주셨고 어디 갈 때에도 데리고 다녀주셨죠. 제가 피아노 전공이라 파티에서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주셔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예체능 전공이었지만 우리 아들은 남편을 따라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아빠가 의사니까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 재력이야 충분하니 의사가 된다면 충분히 개원해줄 능력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때 다시 한국에 와서는 공부를 많이 시켰었죠.
어렵게 가진 아이였던 만큼 제 욕심이 컸던 거죠. 다만 제 욕심이 아이의 성향에는 맞지 않았던 건지 한창 사춘기 때에는 저와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웠던 미국에서의 초등학교 생활이 아이한테 맞았던 건지 한국의 교육은 맞지 않았어요. 물론 성적은 좋았지만 고통스러웠던 건지 일탈도 잦았습니다. 일탈이라고 해봤자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햄버거를 먹으러 다닌다거나 그런 거였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또 의사가 되게 하려고 일부러 미국까지 날아가 살다 왔는데 그런 제 노력은 몰라주고 저렇게 제 말을 듣지 않고 공부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는 아들이 미웠죠. 또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컸기 때문에 부모한테 저렇게 반항하는 아들의 모습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들과 많이 부딪혔는데요. 언제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주변 엄마들과 정보 공유를 해서 알아낸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불렀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첫 수업을 하고 나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우리 아들과는 과외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성민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공부하기 싫다고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돈 얼마 주냐고 묻던데 이런 학생과는 저도 수업하는 게 힘들겠네요. 모시기 힘든 선생님이라 대기표를 뽑아가면서 기다려 모셔온 수학 선생님인데 아들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했다니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들에게 가서 냅다 책상에 있는 책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셔온 선생님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니? 여기가 네 집이야? 그럼 네가 나가. 저는 제가 저렇게 말하면 아들이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아들은 저를 똑바로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도 꿈쩍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대로 집을 나가는 모습에 저는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2번이나 아이를 잃으면서 가진 아이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출인데요. 아이는 나가서 그래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남편 병원으로 갔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저녁을 먹이고 데려간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대답하고 머리가 아파 약을 먹고 잤습니다. 남편은 너무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하면 잘하다가도 못할 수 있다고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그때 주변 아이 친구들에 비하면 아이는 심하게 압박이 있는 편도 전혀 아니었어요. 학원도 오히려 성민이 친구 엄마들이 저에게 저것밖에 보내지 않아도 되냐고 할 정도로 딱 필요한 학원만 보냈는데요.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 때는 그래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버거워하고 저는 그래도 수학과 영어만큼은 해야 한다고 하고 중간에서 남편이 참 난처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이 제 얘기를 더 잘 들어주실 정도로 남편은 중립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아들은 점점 저보다 남편과 가까워졌어요. 그걸 보고 그때는 그것조차 서러워서 아이에게 서러움을 토해내기도 했었죠.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고 저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도 자주 다녔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한국으로 왔던 이유도 제 건강 때문이었거든요. 어디 뭐 건강에 치명적인 큰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워낙 병원비가 비쌌고 또 검사하려면 오래 기다리고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지 않아 차라리 남편이 의사로 있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미국에서도 직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이니 우리는 한국이 좋았습니다. 귀국 후 남편은 더 좋은 곳에서 신식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고 아주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오로지 전담했는데
아이가 그걸 버거워하니 자꾸 남편 병원을 찾아갔죠. 저보다 병원을 자주 가는 아이 때문에 그것도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너는 왜 자꾸 아빠 병원에 가? 집으로 와서 공부해. 내가 우리 아빠 병원에 가는데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요? 엄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관심 좀 꺼줘. 뭐라고? 관심을 끄라고? 내가 너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부담스럽단 말이야. 제발 그만. 제발 부탁이에요. 아이는 저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는데 주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아이 편을 드는 친구도 있고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아이와 감정 싸움을 하는 친구들은 자녀가 딸이었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죠. 그리고 공부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많이 싸웠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관계였는데요. 저는 일부러 아이의 교육 환경을 위해 미국으로 갔던 거였고 한국에 와서도 중학교를 흔히 말하는 강남에 있는 유명 중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학원도 동네 엄마들과 공유해서 학업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보냈고 개인 과외를 붙여 집으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질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고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다른 동네까지 가서 학원을 빠지고 노래방에 가고 다 큰 중학생이 놀이터에서 모여있기도 했죠. 그걸 보고 저는 진지하게 다른 중학교로 전학까지 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건 남편이 막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명문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도 오히려 기숙사가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이유는 달랐지만 어쨌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기숙사가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철이 들었던 건지 떨어져 있어서 그랬던 건지 고등학교에 가서는 아이와 저는 중학교 때처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전처럼 학교가 끝나고 바로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가서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서 과외 선생님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니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중학생 때는 저도 아들 옆에 딱 붙어서 종일 따라다니니까 조급하고 제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 말에 토달지 않고 살아왔으니 아들의 그런 모습을 유난히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였죠. 어쨌든 아들은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좋아 용돈도 또래보다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원래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던 아들이라 우리가 주말에 면회를 가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길에 울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국을 가기도 전에 한국에 살 때에는 저밖에 모르던 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배신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교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니 저는 다시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 거실 한복판에는 아주 멋진 피아노가 있는데 아들이 크면서 저는 연주회를 한 적도 없고 취미로도 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고 진짜 키우느라 바빠서 그랬었죠. 아들이 미국 가기 전 6살쯤에 피아노에 관심을 보여 그때 잠깐 아는 후배를 데려와 교습을 시켰는데 본격적으로 교습을 시키니 또 흥미를 잃더라고요. 제 길을 걷나 싶었는데 아니라서 머쓱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이 예체능보다 남편을 따라 공부의 길을 걷길 원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피아노를 시켰을 텐데 아들이니까 남편처럼 의사가 되길 원했었죠. 지지고 볶던 아들과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피아노에 관심이 갔고
항상 제가 힘들 때 마음에 안정을 주던 피아노라 저도 예전처럼 아들에게 예민하게 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생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는 췌장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암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는 선배를 찾아가고 전공 교수님들을 찾아가고 노력했는데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발견한 것도 말기에 발견하게 되었는데 췌장 위치가 위처럼 대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밀 검사를 해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의사인데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낸 입장이라 남편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기에 옆에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들이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기는 꼭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에게도 많은 애정을 주셨는데 아들은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셨고 우리는 아이를 보며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직접 내쫓아냈으면서 그때부터는 저한테 대놓고 과외 선생님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올 때는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집에서 전 과목 과외를 돌렸습니다. 코피가 터지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고 같은 책도 10권 넘게 풀었어요. 오죽하면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중학생 때는 시켜도 안 하더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아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좋았고 저는 점점 기대하기 시작했죠. 주변에서도 아들 친구 엄마들이 저를 띄워주었어요. 성민이는 진짜 의대 가겠다. 아빠 따라가네? 에이, 아직 몰라요. 수능을 잘 봐야 가죠. 모르긴. 이번에도 모의고사 전 과목 1등급이라며. 역시 대단해. 역시 피는 어디 안 가? 저는 그런 엄마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친정엄마한테 대놓고 우리 아들 의대 갈 거라고 할 정도였죠. 남편도 웬만하면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성민이가 진짜 의대에 진학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가 부담이 됐던 건지 성민이는 수능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힘들어 보였어요. 아들은 그렇게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게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까지 거부했습니다. 성민아, 다른 지방에 있는 의대 갈 수 있잖아. 어디든 가면 의사 면허가 나오잖아. 괜찮아. 제가 아무리 달래도 아무 말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을 따라 서울대 의대만 가겠다고 고집하는 아들 때문에 저와 남편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 결국 재수를 시켰고 저는 그때 아들이 공부하다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볼 시간도 없이 공부하던 아들은 재수 끝에 결국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진짜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기쁘다는 말로는 그 감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와 성민이는 셋이 서로를 끌어안고 거실을 굴렀거든요. 그리고 성민이의 대학 생활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집하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자취하고 싶다고 해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살게 해줬고 용돈도 직장인이 받는 월급 정도로 주었어요. 그때 성민이가 인생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만났는데 이름은 지영이었고 저도 몇 번 봐서 얼굴을 알았습니다. 참 착하고 예뻤던 학생인데
졸업할 때쯤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내심 속으로 지영이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에게 식장을 알아보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이 의대에 가고 친구들 모임에 가면 기가 살아서 즐거웠습니다. 어딜 가도 남편은 의사고 아들은 지금 의사 준비 중이라는 소리를 하면 저를 대단하게 여기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의사 집안이라고 며느리를 기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의사니까 당연히 본인도 의사인 며느리를 원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 떠봤는데 아들은 연애 얘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아마 첫 여자친구인 지영이를 만날 때 관심을 가졌던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저는 아들 여자친구라고 싫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지영이와 결혼하길 바래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아들은 그 이후로 제가 연애나 결혼 얘기를 꺼내면 자리를 뜰 정도였습니다. 남편하고 더 친했던 아들이라 남편을 시켜서 물어봐도 반응은 똑같았어요. 남편은 때가 되면 할 거라고 일단 그냥 지켜보자고 해서 저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지나 전공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아들은 전공을 내과로 정했는데 남편과는 세부 전공이 달라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개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의 인생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전공의 과정이 끝날 때쯤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라 그날의 뒷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편과 저를 한정식 식당으로 불렀는데 가기 전에 너무 진지하게 말하길래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고 저도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던 터라 결혼 자체에는 참 긍정적이었는데요. 그 뒷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아들. 그래서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집으로 데리고 와. 우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요. 진짜 착하고 예쁘고 성실한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뭐?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네. 엄마가 그러실 줄 알긴 했는데 진짜 선한 사람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충격적인 말에 입맛도 떨어져서 숟가락을 더 들지도 못했습니다. 말하고 가자면 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진짜 전혀 아니에요. 다만 아들이 코피 터지게 노력해서 의대에 진학하고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라는 소식이 너무 달갑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이 연애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씹던 밥알이 돌같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반응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본인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 돼. 긴 말 안 해. 엄마는 결혼 허락 못 해. 엄마가 새로 소개시켜 줄게. 세상에 좋은 사람 많아. 아빠도 그래요? 엄마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기대도 안 했어요. 아들, 그날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죽을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한 입 먹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둘이 머리를 부여잡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현실이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도 아들은 꼭 그 간호조무사와 결혼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저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에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데려오라고 구슬렸습니다. 결혼 허락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지만 누구인지 알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 저는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얼굴이 엄청 예쁜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미인이지도 않았어요. 아가씨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장사하세요. 어느 식당? 그냥 작게 국수 파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가정 형편도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과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민이 말대로 심성은 착해 보여. 착한 게 중요해? 여보, 급이 중요하지. 당신은 저런 며느리 들이려고 우리 성민이 미국까지 가서 살게 했어? 고졸이라잖아. 집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안 봐도 뻔해. 우리가 그래도 여유로우니까 그럼 간호대학이라도 보내주는 건 어때? 아까 말 들어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다고 했잖아. 아니, 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 뭔 간호사야, 그리고. 동료 여자인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도 듣기 싫었고 다음 날 무작정 아들과 여자친구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 마침 근무 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놀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병원과 조금 떨어진 카페로 가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성민이 진짜 힘들게 가졌어요. 2번의 유산 끝에 가진 아이고 키울 때도 엄청난 정성을 들여 키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성민이 놓아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공부해서 간호사 될게요.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 너무 성민 씨 사랑해요. 저는 간호사도 달갑지 않아요. 그냥 떠나주세요. 솔직히 만나면서 아가씨도 스스로 알지 않나? 급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 제가 저렇게 말하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는데 전혀 안쓰럽지도 않았고 빨리 우리 아들 곁에서 떠나주길 바랬습니다.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가씨 월급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렇게 원하는 간호대학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하세요. 받을 수 없다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두고 저는 도망치듯 카페를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니까 더 사랑이 불타올랐는지 아들은 무작정 집에 들어와 저에게 봉투를 다시 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나 절대 못 헤어져요. 유일하게 내가 힘들 때 먼저 다가와주고 내 마음 이해해준 사람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몰래 찾아와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너 이러라고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제발 정신 차려. 너야말로 이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사나 다른 전문직 며느리 데려와.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기다려. 엄마가 100번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싫다고. 만약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다 전문직끼리 결혼하는데 저만 고졸 출신 며느리를 집에 들인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었었죠. 아들과 대판 싸우고 밤에 남편과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럼 차라리 며느리를 공부시켜서 의대에 진학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육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문직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전문직이 되게 도와주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남편도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을 시켜서 아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을 알아냈어요. 거기에 갔더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고 크기도 우리 집에 있는 창고보다 작은 곳이었죠. 어머님 식당을 보고 오히려 더 반대하는 마음만 커진 채 들어가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따님 남자친구 엄마입니다. 따님이 우리 집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좀 말려주시겠어요? 이 돈이면 다른 곳 가서 정착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부탁드려요. 엄마 말은 잘 듣는 착한 딸이죠? 처음 여자친구에게 건넸던 돈의 2배를 주며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제발 우리 아들을 놔주길 바랬어요. 어머니는 돈을 보고 놀란 눈을 감추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길래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며칠 뒤 아들은 집에 와서 울며 소리를 질렀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주변에 물어봐서 알게 된 선짜리 목록을 주며 여기 나가기나 하라고 했었죠. 만약 선짜리에 나가지 않으면 개원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제가 겁주려는 용도인 줄 알았을 텐데 저는 진지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길래 저는 다시 한번 여자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갔던 날이 근무날이 아니라길래 다음 날 또 찾아가서 무작정 병원에서 말했어요. 헤어지라고! 의사 만나서 팔자 필 준비했지? 포기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순진한 내 아들 어떻게 해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헤어지라고! 네 엄마한테 준 돈 그거 당신 연봉의 몇 배야. 돈 더 필요해? 그럼 말해! 얼마 줘? 아들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저를 피해 다녔는데 저는 끝까지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급기야 울기 시작한 그 사람을 앞두고 저는 그대로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찾아와도 내보내라고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집에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둘이 헤어질 줄 알고 그랬던 건데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머리가 아파 아침부터 두통약을 먹고 선짜리 관련해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성민이 여자친구. 어떡하지? 일단 내가 주소 찍을 테니까 거기로 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는데 문자의 주소는 다름 아닌 장례식장 주소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들이 저를 보며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여기가 어디라고요? 당장 나가! 그냥 나가라고! 아들은 분노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여자의 엄마는 울다 쓰러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들에게 사과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과해도 저 자체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개원 일정을 맞추려고 연락해도 전혀 듣지 않았고 심지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마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못 다닌 것 같았죠. 저는 아들에게 문자로 어떤 여자든 너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답장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과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병원까지 찾아간 것은 심했다고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저도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의사도 안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락은 받지도 않았고 남편의 연락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받았다고 해요. 집에 찾아가도 없고 병원은 그만뒀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몰라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하던 가게에 찾아가도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아서 어머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주선했던 선자리들도 다 없애고 저는 아들의 행방을 찾느라 고생했는데 아들은 저와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작정을 한 건지 전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얼마나 후회하며 반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의 연락은 그래도 받았던 아들이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병원도 쉬며 저와 같이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전 직장에 찾아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이미 바꿨는지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애가 탄 2주가 지나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씨 보호자 되시죠? 저는 경찰이고요.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연락드렸어요.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못하자 그 뒤를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그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얼마나 부정했는지 모릅니다. 집안까지 달려가서 아들의 사체를 봤을 때도 믿어지지 않아 몇 번을 심장에 귀를 가져다 댔는지 몰라요. 오열하며 우는 남편 옆에서 저는 이게 꿈이라고 느껴져서 눈물도 흘리지 못했어요. 아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과 태교하며 기다렸던 날들, 그리고 태어나고 어떻게 키웠는지 진짜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다녔던 것부터 미국 가서 남편과 셋이 생활했던 초등학교 생활과 그 뒤에 한국에 와서 중학교 때 학업 관련으로 저와 부딪혔던 것, 그리고 기숙사가 딸린 고등학교에 가서 지냈던 날들, 마지막으로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노력했던 아들. 그때는 아들을 위해서 했다고 자부했던 일이 알고 보면 그건 다 제 마음을 위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아들을 보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누구보다 일에 열정적이었던 아들이라 주위에서도 유명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던 아들이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니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신을 탓해도 죽은 아들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잃고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에서 자며 생활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고 그냥 종일 멍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저에게 제 행동을 후회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네, 맞습니다. 지금 미치도록 후회하고 있고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도 아들을 살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너무 힘이 드네요. 만약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며느리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축하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뉘우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참 힘이 드네요. 제가 사연을 제보한 것도 여러분은 이러지 말라고 전하는 겁니다. 물론 저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남편하고는 지금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 이대로라면 이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아들이 떠나간 후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